얘들아, 저번 시간에 인수 정리했었거든. 자, 동그라미 1번까지 너희 필기노트에 정리가 돼 있는데, 자, 동그라미 1번은 이렇게 정리만 해둘게. 자, 우리 인수 정리라고 하면 px라는 다항식이 있어. 다항식 px에 대해서, 자, x는 a를 대입해. 그 결과 PA라는 시계값이 0이 돼. 그러면 결과적으로 PX는 누구를? X-A를 뭐로 갖는다? 인수로 갖는다. 이게 인수 정리입니다. 그래서 자 봐봐.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만약에 PX가 X-A로 나눴을 때 나눠 떨어져. 자, 그럼 결과적으로 뭐야? PA가 0이 되는 거지. 원래는 요 순서대로 설명을 해서 이해를 하는 게 맞아. PX가 X-A를 인수로 갖는다라고 하면, 나눠 떨어진다라고 하면, 나머지가 0이라고 하면 A 대입했을 때 0이 되잖아.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그럼 반대로 생각을 해주는 거야. A를 대입했을 때 식이 0이 돼? 그럼 PX는 뭐를 가져야 될까? X-A를 가져야 된다. 요게 인수 정리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이고, 자, 두 번째는 인수 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를 할 거야. 자, 예시로 먼저 시작을 할게. 예시는 정석책에 있는 걸 쓰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x제곱, x세제곱, 여기 x제곱, 다음에 자, 얘를 인수분해 할 거야. 요렇게 생긴 3차식 있지? 요렇게 생긴 3차식은 인수분해 공식이 있니? 너희가 알고 있는 거? 없어. 나도 모릅니다. 인수분해를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일단은 이 친구를 px라고 둘게. 이 친구를 px라고 둘 거야. 근데 여기에서 내가 x에다가 1을 대입을 했더니 1 대입해봐. 몇이 돼? 0이 되지. 자, x에다가 몇을 대입했더니 1을 대입했더니 시계값이 몇이 돼? 0이 돼. 자, 그럼 이 결과 유빈아, px는 불러볼까? px는 뒤에 나올 문장을 불러볼까? 봐봐. 시계값이 0이 돼. 어딨어? 시계값이 0이 돼. x-a를 인수로 갖는다지. 그대로 적용해보자고. 1을 대입했어? 0이 됐어? 그러면 px는 x-1을 인수로 갖는다지.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결과적으로 px라는 친구는 x-1 곱하기 qx의 형태가 돼. 그리고 내가 이 qx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여기서 qx를 내가 이렇게 해석할 거야. x-1로 px를 x-1로 나눈 몫이라고 생각을 할게. 알겠지? 얘들아, 여기까지 괜찮니? 자, 다시 px는 x-1을 인수로 갖기 때문에 무슨 정리에 의해서? 인수 정리에 의해서 인수로 갖기 때문에 이런 식을 쓸 수 있고, 이 식을 다시 뜯어보면 이렇게 해석이 들어갈 수 있어. px는 x-1로 나눴을 때 몫이 qx이다. 그래서 qx는 px를 x-1로 나눈 몫. 그럼 내가 이 몫을 구해야 돼. 자,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은 나머지 정리예요. 근데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몫을 구하는 방법은 조립제법입니다. 다시 무슨 법? 조립제법.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가 저 3차식을 112-4라는 친구를 1 대입해가지고 1 내려 올려 내려 올려 내려 올려 0.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방식이 돼? px는 x-1 곱하기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4라는 다항식이 되고 인수분해가 끝이에요. 알겠지 무슨 뜻인지. 자, 그래서 이걸 하는 방법을 좀 정리를 해보면, 정리해 볼게. 첫 번째 단계에서 x는 1을 대입해봐. 1을 대입한 이유는 시계값이 0이 돼서 그래. 그래서 이렇게 한번 써볼게. 첫 번째 단계에서는 px를 몇으로 만드는 0으로 만드는 x값 괄호하고 1이라고 쓸게. 구하기야. 그래서 두 번째 단계에서 p1이 0이므로 px는 어떻게 쓰는 거야? x-1 인수로 갖고 qx 써준 거야. 알겠지? 자, 이거를 우리는 무슨 정리라고 한다고? 인수 정리라고 한다고. 그래서 인수 정리를 통해서 인수분해하는 방법이라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서 어떻게 해줘? qx 구하기. qx는 몫이야. 이거 못 써준다고?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몫을 구하는 방법이니까 조립제법 쓴다고. 알겠지 무슨 뜻인지? 이 내용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2번만 정리를 해주세요. 2번만. 넘어가도 될까? 좀 남았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요거는 그냥 쓰면서 들으세요. 자, 봐봐. 지금 보면 1, 2, 3단계 중에서 가장 에바인 거는 1단계야. 왜냐하면 px를 0으로 만든 x의 값 1이라고 했지. 이걸 어떻게 구해? 어떻게 찾았을까? 나는 답을 알고 있으니까 찾았어. 그럼 너희는 그걸 찾아야 되지. 자, 어떻게 찾냐면 적당히 찍으세요. 다시 뭐라고? 자, 첫 번째 방법은 적당히 찍으십시오. 적당한 수를 넣어봐. 적당한 수라고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1과 플러스 마이너스 2 정도까지를 적당한 수라고 합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플마 3까지도, 여기까지도 적당한 수 반열에 드니까 대입을 해보세요. 그래도 안 된다? 다시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최고차항 개수의 약수. 되게 많아. 약수라고 하면 최고차항의 개수. 자, 이 문제 기준으로 봐봐. 최고차항의 개수의 약수는 1 있지. 하나지. 그리고 나서 상수항의 약수야. 약수가 좀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럼 조합이 조금 다양해져. 그래서 그거를 한 번씩 넣어보면 돼. 중에서 찾기가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뭐지? 요거 하나 예시는 안 써도 돼. 그냥 정석책에 있는 거 그냥 보여줄 테니까. 요거까지만 계백문에다가 정리해 주시고 그냥 집중해서 봐주세요. 이제는. 자, 보면 요 친구를 인수분해 할 건데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숫자 적당한 걸 대입을 해봐. 1,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2 요런 걸 대입을 해봐. 1 대입해주면 안 돼. 마이너스 1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안 돼. 자, 봐봐. 여기에서 알 수 있다시피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음수, 확실하게 음수, 그 다음에 음수니까 절대 불가능해.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대입하는 거, 음수를 대입하는 건 절대 불가능해. 그래서 음수 대입하는 거는 제외하자고. 그 다음에 2까지도 대입을 해보면 2 대입했을 때 16 마이너스 4, 2, 8 잠깐만 4, 3, 12 그 다음에 2, 6 마이너스 1 안 되지. 이 0이 안 돼. 그래서 이 두 번째 방법을 한번 써보자고. 플러스 마이너스, 자, 최고차항의 개수의 약수는 1 또는 2지. 그 다음에 상수항의 약수는 1이지. 그러면 우리가 넣어볼 만한 숫자가 1은 아까 넣었잖아. 마이너스 1도 넣었고. 그러면 여기에서 가져가면 돼. 그래서 2분의 1을 넣어보자고. x는 2분의 1을 넣어보면, 자, 2분의 1 넣었어. 몇 차?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3 더하기 2분의 3 마이너스 1이지. 요거 두 개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하나, 둘, 셋 다 지워져서 0이 돼. 그래서 2분의 1을 대입했을 때 식이 0이 됩니다. 자, 그래서 x-2분의 1을 인수로 가져. 결과적으로 이 친구는 x-2분의 1을 인수로 가지면 뒤에 있는 이 친구를 계산을 해줄 차례고,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까지 써주고 이렇게 니은자 크게 쓴 다음에 2분의 1 써주면 이 그대로 2분의 1 곱하는 거니까 1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1 0. 그래서 결론은 x-2분의 1에 x 2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만들어져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안 예쁘잖아. 2분의 1 여기 있는 2 있지.
요 친구를 나누기 2 해주고 요 친구는 곱하기 2를 해줄게. 그래서 결과적으로 2x-1에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끝이에요. 이해가 되셨나요? 알겠지 무슨 뜻인지? 그래서 요거는 그냥 감각적으로 이게 중요해. 1을 대입할 수 있어. 너네 1 대입해서 아니라는 거 찾을 수 있어. 마이너스 1을 대입하고 나서 음수는 대입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판단이 바로 쓰셔야 됩니다. 알겠지? 음수를 대입했다고 치면 음수끼리 다 더해봤자 0이 될 수가 없어요. 알겠지?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가 아니라 딱 하나만 정리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개념 외울 시간 줄 거야. 못 줄 것 같은데. 못 준다고요? 잠깐만. 잠깐만. 독소술 아예 못할 것 같은데. 몇 시까지인가요? 몇 시까지? 뭐라고? 몇 시까지? 7시 25분. 근데 개념 문제 외울 시간 한 20분, 30분 줘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그냥 딱 마무리 짓는 게 맞겠다. 다 설명할 거 했으니까. 얘들아 계백문 이어서 볼 건데. 자 미리 얘기할게요. 5단원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합니다. 좀 순서를 바꿀게요. 6단원을 먼저 하고 5단원 내용은 원래는 그 어디에도 없는 부분이고 그냥 수학에서 많이 쓰는 것들을 정리만 해놓은 부분이어서 좀 나중에 할게요. 그리고 자 내가 이거 오늘 복소수 내용을 다 설명을 쭉 할 거거든. 처음부터 끝까지는 못해. 그러니까 중간에 끊기는 내용이 있어. 그거는 다음 시간 할 거야. 그 5단원 내용 하면서. 근데 복소수 관련된 것들 있지. 다음 6단원에 해당하는 거야. 정석책 기준. 개념적인 부분들만 할 거고 문제 푸는 거 자신 없으면 금요일에 나와 주십시오. 그때 설명 좀 제대로 해줄 테니까. 문제 푸는 게 자신이 없어. 그러면 그러니까 개념 설명만 듣고 문제 푸는 게 자신이 없으시면 금요일에 나오십시오. 알겠지? 그 나오는 시간은 내가 따로 연락해서 해줄게. 알겠지? 자, 허수 I 첫 번째, 우리가 처음에 무언가를 배우면 너희가 이걸 처음 듣는다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 다시 완전히 처음 본다고 생각을 해보면 저 새끼가 갑자기 왜 I를 써놨지? 이거 I야. 그리고 알겠지? 너희 영어 시간에 쓸 때 I 이렇게 쓰잖아. 나도 이렇게 써. 근데 약간 필기체스럽게 이렇게 써놓으면 너네가 수학 문제를 풀 때 이렇게 써놓으면 약간 구분이 잘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쓸 때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지? 무슨 뜻인지. 요거는 우리가 허수라고 불러. 자, 그러면 얘가 뭐냐면 정의 먼저 볼게. 우리 지금까지 숫자라고 하면 루트 안쪽에 음수가 들어가서는 돼? 안 돼?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정의야. 우리가 루트 안쪽은 0보다 작은 수가 들어가서는 안 돼. 그래서 자, 왜 안 되냐면 이 제곱근을 생각을 해보면 이 친구는 제곱해서 뭐가 되는 수야? 제곱 결과 A가 되는 수지. A가 되는 수야. 이건 안 써도 돼. 제곱하면 A가 되는 숫자인데 X의 제곱이 A가 되는 해 중에서 양수값을 의미하지.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제곱해서 음수가 나올 수가 없으니까 루트 안쪽은 음수가 될 수가 없어. 이게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이야. 그래서 요거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
루트 a라고 하면 제곱해서 a가 되는 수 중 양수값을 의미하고, 다른 말로 x제곱은 a의 근 중 양수값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 그럼 여기에서 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는 x를 i로 정의할 거야. 알겠지? 자, 요렇게 하는 이유 자체가, 얘들아 요거 무슨 방정식이라고 불러? 2차 방정식이라고 부르지. 자, 2차 방정식이라고 하면 해가 두 개 있거나 하나 있거나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배우는 거 맞아? 원래는 그렇게 배우지. 근데 이제는 그러기 싫은 거야. 그냥 2차 방정식이면 해가 두 개라고 합시다. 그냥 이렇게 해버리고 싶은 거야. 봐봐. 얘 2차 방정식이야. x제곱 마이너스 1이 x제곱은 마이너스 1. 요거 2차 방정식이란 말이야. 그치? 여기서는 해가 없고 여기서는 해가 있고, 아 이게 좀 골 때리는 거야. 그래서 그냥 제곱했을 때 음수가 되는 수를 정의 내려준다면 우리는 2차 방정식의 해가 그냥 두 개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의를 내린 거야, 이렇게. 그래서 자, i는, 여기에서 i는 우리가 루트에 마이너스 1이라고 표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정의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해줄게. 자, 봐봐. 양수 a에 대해 루트 마이너스 a라는 친구는 루트 a에 i라고 정의 내릴 거야.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정의야. 수학에서 정의는 약속이에요.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거고, 이거는 그냥 따라주시면 됩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예시로 하나만 써둘게. 예를 들어서 루트 마이너스 2가 있다고 치면 이 친구는 루트의 2에 i라고 써주시면 되고, 자, 여기서 주의, 루트 마이너스 2랑 2i는 다른 거야. 알겠지? 2i라고 쓰면 안 돼. 루트 2 곱하기 i 형태로 써줘야 돼. 이것 자체가 뭐라고? 정의예요. 정의.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이렇게 써줘. i 제곱은 마이너스 1. 그렇게 되면 얘들아, 마이너스 i라는 친구도 제곱하면 뭐가 될까? 얘들아, 마이너스 i 제곱하면 뭐가 될까? 마이너스 1이 알겠지? 얘들아, 요거 이해됐니? 마이너스 i 곱하기 마이너스 i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고 i 제곱이 되면서 마이너스 1이 돼요. 알겠지? 그래서 이거 자체가 정의니까 따릅시다야. 알겠니? 무슨 뜻인지? 자, 이어서 볼게요. 우리가 복소수라는 거를 표현할 때, 이 얘기부터 할게. 우리가 제곱근을 배우면 루트 2뿐만 아니라 3 플러스 2 루트 2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이 친구도 무리수라고 얘기를 하지. 그치? 그럼 봐봐. 우리가 단원 이름이 복소수야. 복소수는 여기서 배운 허수라는 친구를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 체계인 실수에 포함시킨 개념이거든. 우리가 실수까지 알고 있잖아. 그치? 3학년 1학기 때 실수까지 배우지. 무리수까지 하면서 거기에다가 허수 너 일로 와 붙여놨어. 그럼 우리 다 같이 복소수라고 합시다. 이렇게 되는 게 복소수야. 그래서 우리가 복소수를 표현할 때 a 플러스 bi라고 쓰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들어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들어가.
A, B는 실수라고 해요. 알겠지? A, B는 무슨 수라고? 실수라고 해. 그래서 자, 두 가지. A라는 친구는 우리가 실수 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B는 허수 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 허수 부분은 B가 허수 부분이잖아. 근데 B는 무슨 수라고? 실수라고. 그래서 I의 곱해진 실수 값을 의미해. 얘들아 여기까지 괜찮니? 허수 부분은 뭐라고? I의 곱해진 실수 값을 의미해.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예시 하나만 써놓을게. 자, 마이너스 I라고 할게. Z를 마이너스 I라고 하면 여기에서 실수 부분은 그렇지 숫자가 안 보이니까 0인 거야. 허수 부분은 마이너스 1이라고 해야 돼. 알겠지? 왜? 곱해져 있는 실수값이기 때문에 그래. 마이너스 i라고 하지 않아요. 알겠지? 그래서 옆에다 써놓을게. 마이너스 i 아님이야. 마이너스 i가 아니에요. 알겠지? 무슨 뜻인지. 자, 그래서 두 번째로 넘어가면 얘들아 봐봐. B가 0이라고 한다면 A만 남아있지. 그럼 Z는 뭐야? Z는 실수만 남아있잖아. Z는 실수라고 해요. 알겠지? Z는 실수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봐봐. A가 0이고 BI만 있어. 그치? 그러면 순수하게 허수 부분만 남아있는 거 아니야? 순수하게 허수만 딱 나와 있지.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순허수라고 표현을 해줘. Z는 순허수. 그 다음에 세 번째, A가 0도 아니고 B가 0도 아니야. 그럼 여기서 Z는 순허수가 아닌 허수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좀 이상의 말이 순허수가 아닌 허수. 그거 있잖아. 저기 뭐냐, 그 유리수 할 때도 정수가 아닌 유리수, 그냥 진짜 순수 분수꼴로만, 분모가 1이 될 수 없는 친구만 그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고 표현을 해주잖아.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자, 2번과 3번 이 친구는 허수라는 사실이 중요해. 알겠지? 어쨌든 결과적으로 허수야. 요거는 잘 기억을 해주세요. 알겠지? 문제에서 약간 낚시성으로 나오는 거니까 2번하고 3번 같은 경우에는 순허수가 아닌 허수. 어쨌든 결과적으로 허수라고. 이해가 되셨나요? 자, 이어서 보시면 자, 세 번째 거의 제목을 Z의 제곱이라고 써놓을게. 그럼 여기에서 Z가 A 플러스 BI 그리고 중요하게 A, B는 실수라는 말을 써주면 Z의 제곱을 했을 때 우리가 연산을 들어갈 거거든. A 플러스 BI라고 I 제곱이라고. 알겠지? 그러면 여기에서 그냥 저거 뭐냐, 곱셈 공식으로 전개해주면 돼. 앞에 거 제곱해주면 뭐야? A 제곱이지. 뒤에 거 BI 제곱하면 뭘까? 마이너스 B 제곱. 연수야 이거 괜찮니? 저기야 괜찮아? 유빈아? 자 봐봐. BI 자체의 제곱이면 B의 제곱에다가 I 제곱이야. I 제곱 뭐라고 했지?
마이너스 1이라고 했어.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더하기 2개 곱해서 2배 한 거 2ab라고 써주면 돼. 얘들아 여기까지는 괜찮니? 자 그러면 이렇게 볼게. z제곱이 양의 실수야. z제곱이 양의 실수야. 그럼 봐봐. 하나 둘 셋이지. 쪼개져 있는 게 파트가 하나 둘 세 개로 쪼개져 있어. 실수가 되려면 a, b 둘 중 하나가 0이어야 돼. 자 a 제곱이 양의 실수. 그러면 a 또는 b 중 하나가 0이어야 돼. 근데 잘 봐봐. 이거 한 번만 봐줘. 잠깐만 봐주세요. 봐봐. a가 0이라고 치면 0, 0 되면서 마이너스 b제곱이지. 근데 b는 실수니까 마이너스 b제곱은 음수야. 그래서 b가 0이어야 돼. b는 0, 즉 z제곱이 a제곱 이렇게 들어가야 돼. 그래서 결론. z는 뭐야? b가 0인 거니까 실수야. 알겠지? 여기까지 괜찮아? b가 0이야. 그러면 a만 남아있잖아. 그래서 z는 실수야. 유빈아 이거 이해됐어? 자 그래서 이 밑에 있는 건 가볍게 써놓을게. z제곱이 음이 실수라고 나왔어.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a는 0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왜? z제곱에서 a가 0이면 이 둘이 0이 되니까 마이너스 b제곱이 되거든. 그래서 결론 z는 순허수가 돼. 알겠지 무슨 뜻인지? 이해됐니? 잠깐만 순 고르기 좀 할게요. 마무리 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어서 볼게요.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다 됐어? 시원아? 자 이제 보시면 CF 참고인데 되게 중요하니까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허수 I는 좌표평면 위에 표현이 불가능해. 그러니까 수직선 있잖아. 수직선 두 개를 겹쳐둔 게 좌표평면이잖아. 수직선 위에 표현 불가해. 이유가 뭐냐면 괄호하고 이미 수직선 위는 실수가 전부 다 메꿔져 있어. 실수로 수직선 위를 전부 메꾸면 전부 채움. 이런 이유 때문에 I는 수직선 위에 표현이 불가능해. 알겠지? 이미 가득 차 있잖아. 자리가 없어. I가 들어갈 자리가 없다고. 그래서 수직선 위에 표현이 불가능해. 자 유빈아 저기 수직선은 언제 나오지? 뭐 할 때? 무슨 식 풀 때 수직선 그리지? 2학년 1학기 때 배웠던 내용 중에서 수직선 쓰는 부분 생각할 수 있어? 부 뭘까? 부로 시작하는 거
부등식 풀 때 수직선 위에다가 올려놓고 대소 비교했잖아. 알겠지? 자, 수직선 위에 표현 불가. 결론. 수직선 위가 안 되니까 대소 비교 불가능합니다. 알겠지? 허수 I는 대소 비교가 불가능해요. 하지만 연산 법칙은 적용이 됩니다. 아시겠죠? 아까처럼 저렇게 제곱하는 거 가능합니다. 덧셈 뺄셈 가능합니다. 알겠지? 무슨 뜻인지? 자, 요거 다 정리되면 시연아 여기 왼쪽 지워도 되니? 네. 여기 다 정리가 되면 그 다음에 새로운 주제, 마지막 주제 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최근에 공수학 어디까지 배웠어? 2차, 아니 3차 잡아요. 3차 방정식? 예. 여기서 아예 처음이지. 저기는 규빈이는 아예 처음이야. 시연이는 놀랍게도 시연아 한번 시험 봐서 보여줘 오늘 점수. 한번 너 여기 어차피 다 통과했었어. 그래서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 번 했던 거는 어느 것까지 나왔나요? 오늘 2, 3, 4단원 나머지 정리까지 나옵니다. 개빡해요. 어려워요. 어렵냐고? 난 쉽던데 아, 애들은 어려워하더라. 지어도 되니? 못 보여드릴 것 같은데. 못 보여줄 것 같다고. 한번 해봐. 정석책 다 풀어왔으면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개념 문제도 확 줄여놔가지고 가능하세요. 기념 문제 빨리 외워야 되는데. 아 진짜 10분도 안 걸려. 이제 진짜 끝났어. 잘 정리하면서 들으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빠르게 갑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연산을 배우잖아. 반드시 정의해야 될 게 있어. 서로 같은 상태. 언제 등호를 쓸 건가? 서로 같은 상태. 알겠지? 자, 서로 같은 복소수. 이걸 왜 배우냐면 우리 연산을 하면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3이라는 연산을 했어. 그럼 얘가 6이 되어야 해. 곱셈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나서 이거를 6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 등호가 되게 중요하지 않냐고. 그래서 우리가 복소수를 연산했을 때 새로운 복소수가 만들어져. 그러면 이 연산을 한 결과와 이 연산과 그 결과가 서로 같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서로 같은 상태가 뭔지를 배워야 돼. 자, 내가 A, B, C, D를 실수라고 할 거고 A 플러스 BI와 C 플러스 DI가 같다라고 한다면 얘는 이걸 의미해. AC 서로 같고 B와 D가 서로 같다. 요거를 의미합니다. 그게 서로 같은 복소수예요. 아시겠나요? 서로 같은 복소수라고 하면 A와 C가 서로 같다. 그 다음에 허수 부분인 B와 D가 서로 같다를 의미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덧셈과 뺄셈을 그냥 바로 볼게. 덧셈과 뺄셈이야. 덧셈 뺄셈의 경우에는 자, 그냥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 따로 더해 주시면 돼요. 실수, 허수 부분 끼리 연산해 주면 돼. 그래서 A 플러스 BI와 C 플러스 DI를 더한다 혹은 뺀다라고 하면
실수 부분인 A 플러스 C 그리고 허수 부분인 B 플러스 D I라고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당연히 마이너스 마이너스 채워주면 되고, 마이너스일 때는 마이너스 두 개를 빼주면 돼. 알겠지? 그냥 실수 부분끼리 더하고 허수 부분끼리 더해주시면 돼요. 동류항 계산하듯이 하면 돼. 그 다음 세 번째는 곱셈. 자, 곱셈에서 두 가지. 곱셈 공식, 적용 가능. 곱셈 공식을 적용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i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되는 점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자, 메인 주제이긴 한데 참고라고 써놓을게. 참고라고 하면 그냥 가볍게 알고 넘어가라는 게 아니라 되게 중요한 얘기들이에요. 컨퍼런스들은 따로 빼가지고 더 강조를 얘기하니까. 자, 여기에서 우리가 i의 거듭 제곱을 할 거야. 우리가 여기서 i의 거듭 제곱을 하면 일단은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임을 알 수 있고, i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i라는 걸 알 수가 있고, i의 4제곱은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4제곱 했을 때 1이 돼. 그러면 4제곱뿐만 아니라 결론은 a의 4배수 제곱 있지, 이게 1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괄호해 놓고 i의 4제곱의 n제곱, 요 지수법칙 결과 1의 n제곱, 즉 1이 만들어지거든. 알겠지 무슨 뜻인지? 4제곱, 4n제곱은 1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씩 추가를 합니다. 4n 플러스 1은 i가 될 거고, 그 다음에 i의 4n 플러스 2는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i의 4n 플러스 3은 마이너스 i가 됩니다. 알겠지? 이렇게 거듭 제곱까지 알아두시면 돼요. 얘들아 잠깐 멈출게. 쓰면서. 자, 나눗셈은 분모를 실수로 바꾸는 작업을 의미해. 이거 우리 1 플러스 루트 3분의 2 요거 있잖아. 무리수 부분하고 유리수 부분이 뭔지 모르잖아. 뭐 곱해? 1 마이너스 루트 3 요거 곱해주지. 그래서 무슨 공식 이용해줘? 합차 공식 이용해줘. 합차 공식. 유리화 할 때 합차 공식 이용해줘. 그래서 나눗셈에서 분모를 실수로 바꾸는 작업 또한 합차 공식을 이용을 합니다. 예시만 하나 간단하게 볼게. 1 플러스 i 분의 1이라고 치면 얘는 1 마이너스 i를 곱해줘야 돼. 그치, 합차 공식을 이용하려면 1 마이너스 i를 곱해주셔야 됩니다. 1 마이너스 i를 곱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 1의 제곱에서 i의 제곱을 빼준 거니까 2가 돼. 알겠지? 그래서 2분의 1 마이너스 i.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실수 부분은 2분의 1, 허수 부분은 마이너스 2분의 1을 찾을 수가 있어요. 알겠지? 분모를 실수로 바꾸는 이유 자체가 원래 나와 있는 숫자에서는 실수 부분, 허수 부분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5번째.
자, Z는 A 플러스 BI에서 허수 부분에 부호를 반대인 수 있지. 복소수 있지, 복소수. 이 친구를 우리는 Z의 바라고 표현해줘. 다시 뭐라고 표현한다고? Z의 바. 따라 읽어볼까? Z바. Z바. 그러면 Z라는 친구는 A 플러스 BI라고 했잖아. 그러면 A 플러스 BI에다가 이렇게 바를 씌워주면 얘는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반대로 뒤집으라는 얘기야. 알겠지? 그래서 밑에 예시까지만 예를 들어서 2 플러스 3i 바라고 돼 있으면 이 친구는 2 마이너스 3i를 의미합니다. 그냥 켤레복소수가 뭔지만 일단은 알고 계시면 되고, 이거 관련된 성질이 있는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올게요. 알겠지? 조금 빠르게 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한 번씩 읽어보시면 어차피 다 정의 내린 것들이니까 크게 무리가 없을 겁니다. 혹시 잘 이해 안 된 부분 있니? 유빈아? 잘 모르겠는 거 없어? 진짜? 연서는? 그러니까 이거 개념적인 것만 일단 알고 있고, 내가 금요일에 무조건 부를 것 같아 아마. 켤레. 얘들아 켤레야, 알겠지? 신발 한 켤레 할 때 켤레. 얘들아 문제 푸는 게 안 될 수도 있어. 안 될 가능성이 높아. 개념만 안다고 해서는. 그래서 금요일에 나오십시오. 내가 문제 푸는 거 좀 봐줄 테니까. 자,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고. 야 뭐냐? 다시 정리해. 깔끔하게 다시 정리하세요.